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오늘 저녁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토론회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께 먼저 여쭙죠. 총평을 뭐 이렇게 한두 마디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우선 네거티브가 생각보다 적었다라는 거. 예. 대장동 관련 공방은 그건 네거티브로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어차피 국민들이 대단히 궁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윤 후보와 이 후보 사이에 그 공방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네거티브가 별로 없었다는 거고 또 세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토론됐다고 생각해요. 이따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후보 간에 상당히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는 거 안보 분야도 그랬고 또 다른 뭐 경제 분야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자 토론이 오늘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토론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이번 대선처럼 박빙의 승부가 이어질 때는 어느 한쪽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길 때와 달리 상당히 토론이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토론에만 봐가지고는 뭐 지지 후보를 바꾼다든지 이렇게는 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19대 대선 때도 보면은 홍준표 후보와 당시 여당이었죠.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바뀐 경우는 별로 없다고 그래요. 오늘 결과 나온 걸 보니까 한국정치학회가 조사한 걸 보면은 그러나 이제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많이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19대 대선 토론회 때.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 저도 이 토론회 가지고만은 아직은 많이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크게 어떤 후보가 특별하게 말실수를 했거나 특별하게 아주 굉장히 유권자들에게 점수를 얻을 만한 그러한 거는 아직은 보이지 않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불꽃이 튈 줄 알았는데 불꽃까지는 안 튀었다. 예, 뭐 그냥 약간 좀 전초전 비슷한 그런 느낌마저 좀 들었어요. 처음이라서 좀 탐색전의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이 좀 토론 방식이 익숙지 않았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나름 이제 준비는 해 왔을 텐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예리한 질문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상대 허를 찌르는 질문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닌. 그러니까 대략적인 국민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의 그런 그 공방 그런 정도의 좀 그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늘 첫 사자 TV 토론이었는데요. 이 TV 토론을 시작하면서 네 후보들이 모두 발언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내용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 이렇게 치러져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기후위기 불러온 200년 화석문명, 극단적인 불평등 만든 70년 성장제일주의, 그리고 35년 양당 독점 체제하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은 언제나 유보되어 왔습니다. 이제 경제 대통령 시대 끝내고 녹색 복지 대통령 나와야 합니다. 함께 용기 내 주십시오. 저 심상정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이 너무 극심합니다. 국제관계도 어렵습니다. 남북관계도 다시 살얼음이 끼고 있습니다. 모두가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유능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길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꼭 필요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민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많이 팍팍하시죠. 그러나 이권으로 배불린 사람들은 많습니다. 사정기관도 사법기관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세계는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필요합니다. 그런 후보가 바로 저 안철수라는 것을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후보들의 이번 토론에 임하는 그 시작에 앞선 포부를 짧게 들어보는 그런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예. 쭉 네 후보가 이제 120분 동안 토론을 했는데 앞서서 크게 총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글쎄요, 이렇게 순위를 매긴다고 한다면 1등과 꼴등을 매겨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어요? 제가 우리 이종원 박사하고 2시간을 꼬박 봤거든요. 네. 열심히 봤어요. 봤는데 지난 대선 때 제가 아까 한국정치학회가 조사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료에 의하면,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9대 대선 때 가장 잘한 사람이 심상정 후보였어요. 예. 제가 그 적어봤는데 44.42%.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후보였어요. 예. 26.8%. 그리고 홍준표 6.9%, 안철수 1.9%였는데 역시 오늘도 저는 심상정 후보가 가장 그 노동에 관련된 거 의제들, 그 진보적 의제 같은 것들을 아주 정체성 있게 네. 또박또박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윤 후보나 이 후보가 좀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라는 면에서 볼 때 일단 1등은 심상정 후보고, 예. 그 이재명 후보는 뭐 원래 그때 연합뉴스에 나와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는데 토론을 잘하는 걸로 인식이 돼 있어요. 네. 토론을 잘 하시고 그러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좀 경직돼 있더라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 초반에 윤석열 후보가 첫 마디를 대장동으로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일단 그 미래가 중요하니까 좀 피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윤석열 후보가 치고 들어오니까 처음부터 그런 이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좀 경직돼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약간 이종원 박사 얘기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잘하고 잘못한 건 없었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컸으니까, 토론에 대한 기대가.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생각보다 그렇게 선전하지 못한 것 같고, 윤 후보가 또 좀 윤 후보는 좀 반대예요. 토론이 좀 어눌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그런 인식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신감 있게,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나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정책도 이해도가 높다, 이런 평가가 많잖아요. 근데 지난 이제 국민의힘 경선 때 보면 그 홍준표 후보의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 후보가 좀 머뭇거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오늘 상당히 정책이나 이런 이해도 같은 게 많이 늘어났다. 제가 뭐 늘어났다는 평가가 그 단어가 네.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오늘 상당히 자신의 존재감을 좀 발휘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평이한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존재감을 잘 못 살린 것 같다. 그래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1, 2, 3, 4, 1, 알겠습니다. 1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네, 2, 3, 4, 1 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알겠습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좀 예. 보셨습니까? 뭐 기대 부합 후보는 역시 심상정 후보였다. 이렇게 심상정 그분이 같은 후보는 생각이시네요. 역시 이제 토론을 이제 잘하는 그 분이고 또 정책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아는 분이고, 그래서 아마 오늘도 토론을 잘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 기대에 딱 부합했고요. 그런데 의외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특히 대장동 관련한 공격을 좀 예리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약간 좀 도와주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된 게 좀 눈에 띄고, 네.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관련한 질문보다 심상정 후보의 대장동 관련한 질문이 사실은 더 예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좀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였고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기대 이하였다. 그러니까 본인도 계속 뭐 토론 잘한다고 얘기했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다 그러고, 그리고 어찌됐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예리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 특히 국정 현안 관련해서. 그런데 질문이 그렇게 예리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고 또 안보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충분히 방어할 정도의 수준 정도에 머물렀던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아마 본인도 좀 많이 아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기대 이상은 역시 윤석열 후보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두 저 분도 역시 오늘 비슷하시네요. 그렇죠. 저 역시 이제 뭐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진다라고 일단 이제 기본 전제하고 오늘 봤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공부를 그래도 최근 단기간에 좀 많이 좀 한 것 같아요. 안보 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까지는 질문 좀 예리한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못하거나 좀 엉뚱한 화제로 돌리거나 이제 그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심지어 반박까지 하더라. 예. 네, 그런 정도로까지 좀 발전된 그런 이제 모습이 좀 눈에 띄었고요. 네.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오늘 TV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후보 대비해서 본인이 중도 보수 다 포함해서 경쟁력이 확실히 뛰어나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자기가 확실히 좀 앞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보여줬어야 하는데 좀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질문 내용도 그랬고 본인의 어떤 비전을 설파하는 부분도 그랬고 조금 미약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번 다자 토론에서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두 양강 후보 이외에 다른 두 후보,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누구에게 주된 공격을 할 것인가, 이걸 보면서 앞으로의 이제 그 구도나 이런 것들이 또 가늠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 공격이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특별하게 그런 어떤 전략적 연대라든지 그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봤어요. 네. 이제 안 후보와 지금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싸고 양당이 상당히 기싸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를 깎아내린단 말이에요, 요즘. 그래서 일부러 안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좀 어느 정도 묵시적인 연대가 됐건 아무튼 뭐 전략적인 연대가 됐건 윤 후보를 상당히 몰아붙일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처럼 심 후보가 그 이제 대장동에 관련돼서 무능한 거냐 도대체 그 민간 투기자들과 결탁한 거냐라는 취지를 물어봤잖아요. 예. 그걸 윤 후보가 계속 물어보는 거나 같은 맥락이었어요. 오히려 심 후보하고 윤 후보가 연합을 해서 대장동 공격하는 이러한 것들이었는데 그건 뭐 두 사람이 어떤 그런 어떤 전략적인 그 사고에 의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 대장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사자 간의 어떤 정치 공학적인 선거 공학적인 이러한 것들을 의식한 그러한 연대나 암묵적인 협력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 첨가하고 싶은 게 네. 예, 예. 저하고 이종훈 박사가 너무 비슷한데 거의 대화는 안 했다는 거. 2시간 내내 저걸 열심히 보느라고 거의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바로 들어왔다고 하면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이 TV 토론에서 그야말로 민주당 이재명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을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녹취로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다시 대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이 후보께서 시장으로서 그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하신 거는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저번에 제가 일부러 국감 제가 자청해가지고 이틀 동안 정말 탈탈 털다시피 다 검증했던 사실이고 또 최근에 언론까지 다 검증했던 거예요. 검찰까지 다 수사하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 12년 동안 찔러봤더니 씨알도 안 먹히더라. 그 2층 이재명 시장 알면 큰일 나니까 절대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 그분들이 우리 윤 후보님 보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걸 본 일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익이잖아요. 이 후보님께서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대장동 개발 사업 얘기를 하니까 자꾸 국민의힘 얘기를 하시던데 뭐 국민의힘 의원이 그 대장동 그 사업을 기획하고 뭐 개발 진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막아가지고 막지 않았으면 성남시가 100% 공공개발했을 건데 국힘이 LH한테 포기시키고 성남시 막고 했잖아요. 우리 후보께서 시장 시절에 이게 너무 사업의 위험성이 많아서 3억 5천밖에 리스크는 없지만 하여튼 남는 거는 다 먹게 그렇게 설계를 해 준 거냐? 후보님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내가 입만 뻥끗하면 윤석열 후보는 죽는다. 이런 말을 왜 할까?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응?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특검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국민들이 후보. 궁금해하는 것을 다른 후보에게 대선 주자들끼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엉뚱한 얘기만 지금 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대해 답을 못 하시는지 답을 하실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예, 이렇게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그야말로 윤석열 후보가 집중 질문을 했고 이재명 후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얼마 전에 이거 양자 토론 관련하고 논란이 있을 때 윤석열 후보 측에서 대장동 자료 굉장히 강조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전 뭔가 좀 들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예, 아니면 뭐 들고 나오지 않더라도 질문이라도 뭔가 이렇게 꼼짝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적인 증거 같은 것에 관해서 언급을 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 질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지금도 다 봤습니다만 그냥 두루뭉실한 일반적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그런 정도의 수준이어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약간 좀 의외였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부분은 이제 심상정 후보의 공세가 훨씬 더 좀 뼈아픈 공격이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만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뭐 배임 의혹 이 부분만 언급한 게 아니고 요즘 뭐 공공주택 그렇게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왜 공공주택 확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공정성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로 진보 후보라면 그때부터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공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매섭게 들어갔던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거였고 그래서 이 대장동 관련해서는 사실은 오늘 의혹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윤석열 후보가 별로 그렇게 건진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윤석열 같습니다. 후보의 공격이 약했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이재명 후보의 답변은 그런데 충분히 예상이 된 답변이잖아요. 이제까지 계속 해왔던 답변. 네. 예. 그걸 반복적으로 좀 계속하는 거죠. 뭐 그게 일종의 전략인 거죠. 그런 면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금 본인이 택할 수 있는 뭐 나름 어떤 최선의 어떤 방어 전략을 지금 펼친 것으로 이렇게 일단 봅니다. 예. 네. 최 교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윤 후보도 그렇고 이 후보도 그렇고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각자의 논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시청자나 이제 제 3자가 볼 때는 물론 시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 번 토론회가 있잖아요. 2번 더 있죠. 이제 토론회가. 그리고 양자 토론도 전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전히. 아무튼 뭐 그때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대장동에 대해서는 양쪽의 허점이 너무 특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그게 너무 반복된 논리예요. 네. 다른 논리를 가지고 이제 윤 후보의 논리를 반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공개발을 다 막았다 국민의힘이. 근데 자신은 그래도 그걸 했던 것이고 비율로 하면 안 되니까 최대 금액을 설정하고 나머지 알아서 하라고 그랬다. 근데 이게 잘 안 맥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국감 때 계속 했던 얘기, 아까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후보도. 내가 국감 때 숱하게 얘기한 거다. 라고 하면서 그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논리가 그 자체의 형식 논리를 볼 때는 100% 맞는 논리인데 그래서 단군 최대의 지적이긴 한데 가만히 내용을 뜯어보면은 그야말로 윤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3억 5천의 투자금인데 1조로 가져갔다. 그리고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거의 그 은행에서도 그렇고 이건 땅 짓고 헤엄치기다 그랬는데 그렇게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딱 그것만 챙겼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쪽 후보들이 유권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양쪽 지지자들이 그런 것들 명확하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이번 이 대장동 관련된 공방이 주도권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윤석열 후보의 주도권이 있을 때 일어났던 많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저희와의 이제 인터뷰를 할 때도 그랬고 토론을 할 때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본인 주도권 시간에 정책 관련된 공약을 많이 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관련된 공방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변으로 오히려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역으로 오히려 저축은행 대출 비리 의혹, 윤 후보 아버지 집 계약건, 뭐 김만배 씨의 이런 녹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 당시에 이제 그때 한 번에 몰아서 이제 그런 불만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그런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답변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계산된 이제 사전 전략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맞대응을 하는 거죠. 저쪽이 이렇게 공격해 오면 우리 쪽에서는 결국 이거 다 당신네들이 시작한 거 아니야.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고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부분 또 언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방어를 한다. 이런 이제 논리를 이제 사전에 만들어서 준비해서 그거에 따라 철저히 준비된 발언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후보가 기대 이하, 오늘 이제 제가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내린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안 한다. 이제 정책으로 어찌됐건 경쟁력이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책 관련한 질문에서 윤석열 후보가 답변을 제대로 할 만한 과연 질문을 던졌느냐 하는 거죠. 예. 대부분의 답변을 윤석열 후보가 어찌됐건 답변을 다 해냈어요. 해내고 오히려 역으로 되받아서 또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네. 이제 이런 그 상황까지 벌어졌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질문이 조금 더 예리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심상정 후보가 제대로 보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언급도 하고 숫자도 언급하고 하면서 제대로 질문을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른 후보들이 좀 많이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보완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도권 토론과 관련해서 다른 후보에 대한 질문도 하나만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심상정 후보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해주셔서 안철수 후보가 이 주도권 토론을 할 때 연금 개혁과 관련된 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거의 시간 말미에 가서는 전체 후보들에게 연금 개혁을 끌어내는 그런 약속까지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안철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연금 개혁 같은 건 뭐 원론적인 거고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세 후보가 다 특히 윤 후보도 그랬고 이 후보도 그랬고 연금 개혁이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건 이차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재명 후보나 신동엽 후보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예. 특히 특수직역,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 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민연금이 대단히 부실하기 때문에 통합하면 국민연금이 더 부실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그건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단지 이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뭔가 특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깔면서 국민연금이 너무 액수가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통합을 얘기했는데 보다 면밀한 검토가 좀 약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전 안 후보의 그 주도권 토론인가요? 나중에 볼 때 그 노동이사제 예. 집요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에 이제 민생, 서민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었죠. 근데 노동이사제를 오히려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윤 후보는 오히려 공공기관에 있어서 공공 영역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보자라는 입장이에요. 아주 의외였어요. 그 이제 오히려 윤 후보가 우리가 아주 진부한 진보 보수의 틀에 입각해서 볼 때는 윤 후보가 의외로 진보적이고 그런 틀에 입각해서 본다는 전제로 깔면서 말씀드린다면 안철수 후보가 왜 이렇게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저런 토론이라는 게 정책 정도는요. 정책은 이렇게 서로 나누다가 시간 제약도 있고 다른 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득점을 할 거 아닙니까? 노동이사제를 너무 오랫동안 시간 끌더라라는 거.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임팩트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따라간 입장이고 네. 특히 야권에서의 단일화를 의식한다면 조금 전략적으로 임했어야 되지 않을까 안 후보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외교 안보 이슈에서는 뭐 사드 문제 또 선제 타격 발언을 두고도 이 후보와 또 윤 후보 또 심상정 후보와 또 윤석열 후보가 그야말로 설전을 벌이는 장면들도 연출이 됐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적어도 윤석열 후보가 방어를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가질 만한 부분을 다른 후보들이 질문을 해줌으로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더 가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선제 타격 그냥 무조건 선제 타격하겠다는 게 아니고 뭐 거의 킬체인이 가동될 정도면 준전시 상황이 가는 거고 그럴 때 아주 제한적으로 이제 선제 타격을 한다는 거까지 오늘 쭉 설명을 했는데 그런 기회를 오히려 주고만 격이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심상정 후보가 오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을 세우면서도 그 윤석열 후보한테는 오히려 좀 약간 좀 도와주는 그런 격이 좀 돼버린 게 아닌가. 의도했던 바는 꼭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이 부분에서는 많이 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대립각을 쫙 세우면서 자기가 더 이제 예를 들어 단일화를 하더라도 중도 보수 진영에 더 유능한 후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면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차별성 있게 좀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별로 보이질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도 연금개혁 필요하다는 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그야말로 상식입니다. 그걸 합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연금개혁 저는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가야 될 지금 단계가. 그런데 너무 원론 수준에서의 그런 얘기만 하고 말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노동이사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중도 후보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보수 후보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는 중도로 좀 외연 확대를 해야 되니까 노동이사제를 적극 반대 안 하는 게 오히려 지금 노선에서는 맞아요. 네. 선거 전략상은.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왜 저렇게 나는 기업 편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으나 과도하게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
친기업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이것도 약간 좀 그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좀 논란이 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좀 가장 눈에 띄게 보셨습니까? 선제 타격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선제 타격에 대해서는 사실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언어 자체가 심상정 후보가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군사학적으로는 예의가 될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언어는 맞지 않는다. 그건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저도 대통령은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데 이걸 선제 타격이란 군사적 용어를 동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렇게 단어를 꼭 써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준 거예요. 아까 우리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킬체인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미 그 킬체인은 사실 우리나라 국방 전략에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네 가지 축 중에 하나니까 킬체인 얘기가 나올 때 다시 말해 선제 타격이라는 건 거의 99.9% 우리를 핵미사일을 공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 핵미사일을 공격하는 게 거의 그런 말은 안 했지만 99.9% 확실하다고 볼 때 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제 타격 그런 의미에서 선제 타격이라면 그건 그렇지 않을까? 라는 걸 한 의미에서 볼 땐 윤 후보로서 사실 선제 타격 질문을 해준 거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후보 간에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 간에 어떤 나름의 어떤 지향의 차이는 분명히 느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두 분께 동일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첫 TV 토론을 보고 나서 쭉 판단을 하시기에 어떤 후보들은 어떤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서 다음 TV 토론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우선 안 후보의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후보 단일화라는 여러 가지 생각, 단일화의 관점에서 좀 타겟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중도 입장에서 자기 입장, 중도라고 합니다만 보수 중도죠 말하자면 안 후보가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정책적인 자신감이 있는 건 좋은데 오늘 좀 얼굴이 경직돼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얼굴에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문제도 그렇고 이제 초반에 이제 계속 대장동 얘기가 나오고 특히 심 후보가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뭐 당황인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정책적인 것도 있고 아무튼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 대장동 논리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마. 네. 나올 거고 이제 오늘은 나오지 않은 또 다른 네거티브들이 있어요. 뭐 부인에 관련된 배우자 관련 뭐 윤 후보도 그렇고 이 후보도 다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심 후보는 그냥 이대로 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윤 후보도 오늘은 상당히 선전했으니까 근데 아까 이제 이 후보가 물어본 몇 가지 전문 용어가 있었어요. 네. 뭐 대답을 못했단 말이에요. 뭐 전문 용어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저도 그런 취약점을 공부 좀 해야 된다. 그런 몇 가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뭐 조언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평론가께도 짧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은 이제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공격을 하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예리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뭔가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만한 그런 뭐 자료를 내놓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만약에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 네거티브 버려봤자 별로 보탬이 안 된다. 네. 그러면 오히려 접고 그리고 부족하나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 정책 가지고 승부수를 띄우는 게 전 옳다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는 어제 김동연 후보하고의 이제 그 양자 토론도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 공약을 굉장히 많이 했고 본인이 굉장히 정책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곳곳에 약간 빈틈들이 있습니다. 허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동연 후보한테 약간 어제 좀 허를 좀 약간 몇 군데 찔리는 장면을 제가 확인도 했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라. 정말로 정책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심상정 후보는 역시 진보 좀 정체성을 좀 더 분명히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나머지 뭐 토론 부분은 별로 이렇게 돈만 안 들여도 잘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역시 비전과 정책이 여전히 좀 정제가 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정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